NBA에서 3점슛 하면 바로 떠오르는 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그 중심에는 한 팀에서만 6,000개 이상의 3점슛을 합작한 스테픈 커리와 클레이 탐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을 앞둔 경기에서 가장 아쉬운 폼을 보여준 탐슨은 11년 만에 팀을 떠나면서 워리어스의 3점 농구도 저물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초반 워리어스는 에이스 커리가 이탈한 상황에서도 3점슛 하나만큼은 최상급 화력을 유지하면서 예상외의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돌풍의 주역은 이번 시즌 합류한 버디 힐드 덕분입니다. 아직 표본이 적긴 하지만 3점 야투율 50%에 경기당 3점 성공 5개 이상이라는 절정의 슛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NBA 9년 차에 나이는 32살로 경험치가 꽤 많이 쌓인 선수인데 어떻게 갑자기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지 무뎌져 가던 워리어스의 공격에 열심히 토치질을 하고 있는 버디 힐드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1992년 12월 17일 바하마에서 태어난 버디 힐드의 본명은 차바노 힐드로 어렸을 때부터 원체 부침성이 좋아 동네 사람들에게 버디라는 별명이 이름처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윤영기는 여느 NBA 선수들의 성공 스토리와 비슷하게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11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외할머니 집에서 7남매가 한 침대에 잘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낙천적이었던 힐드는 자신이 나중에 커서 코비처럼 NBA에서 활약하고 다닐 것이라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녔는데요. 당시에는 해맑은 남자의 장래희망 정도로 보였지만 힐드에게 농구는 확고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농구 골대가 없던 동네에서 플라스틱 우유 상자 밑을 잘라서 림을 만들고 나무에 붙여서 슛 연습을 할 정도로 농구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농구 유학을 갈 기회를 잡기 위해서 13살 때부터 매해 미국의 코치들이 방문하는 농구 행사에 참여해 스카우트 제의를 받기 위해 자신의 실력을 어필했는데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번번이 아무런 제의도 받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그럴수록 연습에 매진해 새벽 3시까지 슛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살 때 미국에서 온 고교 코치의 눈에 띄어 고향을 떠나 캔자스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치는 힐드에게 NCAA 탑레벨은 아니어도 중위권 정도의 팀에서 뛸 것 같다는 말을 해줬는데 이 말이 힐드를 제대로 자극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입성 후 1년 만에 시즌 평균 21분 출전에 22득점, 약 50%의 야투율을 기록하며 농구 명문 캔자스대에 입학 제의까지 받을 정도로 성장한 것인데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 자체가 도전이었다라는 말을 남기며 오클라호마 대학교를 선택했고 대학 무대에서는 장기인 3점에 수비 능력까지 어느 정도 보완하며 매 스텝업하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패스를 받고 3점만 던지는 한정적인 슈터가 아닌 오프더볼에 의한 3점, 1대1 상황 수비를 흔들고 던지는 3점 등 공격 루트에 다양한 옵션을 장착했습니다. 특히 2015년 드래프트 참가를 보류하고 대학 졸업을 선택한 4학년 시즌 3점 성공률 51.5%에 평균 득점 25득점, 5.7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을 NCAA 토너먼트 4강까지 이끄는 완벽한 에이스로 거듭났습니다. 대학 4년을 꽉 채우고 참여한 2016년 NBA 드래프트에서는 1라운드 6픽으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지명을 받아 NBA에 입성하게 됩니다. 서부 하위권에 속하는 팀이었기에 루키 시즌부터 선발 슈팅 가드로 나서 1월에 40% 이상의 훌륭한 3점 성공률을 기록하며 프로 무대에 적응했는데요. 그러나 시즌 도중 드마커스 커즌스 영입에 대한 반대급부로 트레이드되면서 세크라멘토 킹스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올스타 센터를 보내고 받아온 선수가 영 별로라 장사를 못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구단주는 버디에게서 커리의 포텐셜이 보인다는 말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실제로 킹스 합류 후 버디는 야투율과 득점 볼륨을 모두 끌어올려 올 NBA 루키팀에 입성했고 2년차 시즌부터는 3점 성공률 43%라는 고감도 야투율을 선보이며 팀의 식스맨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18-19 시즌 주전 슈팅가드 자리를 꿰차 82경기를 모두 소화하면서 팀 내 득점 1위로 세크라멘토를 이끌어갔습니다. 특히 1월 초 워리어스와의 맞대결에서는 3점슛 8개를 터뜨리며 커리와 자웅을 겨룰 정도로 뜨거운 손끝 감각을 자랑했습니다. 얼마 뒤 디트로이트전에서는 3점 9개 중 7개를 넣으며 경기를 캐리하더니 경기 종료 3초 전
3명 사이를 비집고 기어이 3점 버저비터를 터뜨리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팀 승률도 덕분에 올스타 브레이크 시점 5화를 넘기고 서부 9위에 위치하게 되었는데요. 8위 LA 클리퍼스와 불과 한 경기 차이였기 때문에 최장기간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라는 불명의 기록을 끊을 찬스였고, 힐드는 킹스의 플레이오프 진출에 내 집을 걸겠다고 말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들어 연패가 잦아지면서 아쉽게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실패했고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시즌 시작 전 최하위를 밑돌 것이라는 평가에 비해선 힐드와 디에런 팍스의 성장이 고무적이었던 만큼 다음 19-20 시즌이 기대되었으나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레이커스에서 잘린 루크 월튼을 새로운 감독으로 데려오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고 개막 5연패로 시작해 12월에는 8연패, 1월에는 7연패를 달리며 서부 하위권으로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즌 초반 팍스까지 한 달간 부상으로 이탈해 힐드의 부담도 가중되었는데 한 경기에만 3점 11개를 꽂아넣는 괴물같은 모습도 보여줬으나 다음 경기에서는 두세 개에 그치는 등 경기별 야투 기복이 심해져 벤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참가한 3점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거머쥔 것 외에는 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모두 커리어 로우를 찍으며 트레이드 썰까지 돌게 됩니다. 레이커스와의 트레이드 접촉에서는 웨스트브룩에게 밀려 무산되었고 20-21 시즌에도 힐드는 월튼 감독과 불편한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할리버튼을 지명한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 없던 팀은 1년 전과 정확히 똑같은 성적으로 탱킹팀 못지않은 초라한 성적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다음 NBA 6년차로 접어든 21-22 시즌에도 힐드의 슛감과 킹스의 승률은 동반 하락 중이었고 불명의 기록 1위를 향해 달려가고 있던 팀은 시즌 도중 트레이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로 인해 힐드는 할리버튼과 함께 동부 컨퍼런스에서 뛰게 되었는데요. 인디애나도 팀 성적은 킹스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일찍 시즌을 마쳤고 2022년 오프 시즌 또 한 번 레이커스에게 이번엔 웨스트브룩 처분 관련으로 러브콜이 왔지만 인디애나의 요구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면서 23-24 시즌 중반까지 인디애나와 함께 했습니다. 같이 건너온 할리버튼이 올스타 포인트 가드로 기량이 만개하면서 팀 성적도 점차 플레이오프 가시권을 진입했는데요. 다만 23-24 시즌 힐드의 생산성은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주전 슈팅 가드로서 아쉬운 수준이었고 앞선 자원이 포화 상태였던 팀 상황상 또다시 시즌 도중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되고 말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이적 직후엔 4경기 연속 20득점을 넘기는 좋은 모습을 잠시 보여줬으나 이내 부진에 빠지면서 생애 첫 플레이오프 도중 로테이션 아웃되는 굴욕도 맛봐야 했습니다. 비록 마지막 경기가 된 6차전 벤치에서 출격해 3점슛 6개를 꽂으며 뒤늦게 응답했으나 시즌 종료 후 필라델피아의 사장은 생각보다 팀과 핏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하며 영입 실패를 인정했는데요. 야투 난조와 2번 포지션에서 약한 수비 문제까지 드러난 만큼 FA 시장에서 힐드의 가치는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19-20 시즌부터 4년 연속으로 3점 성공 개수 2위에 이름을 올린 슈터이기에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던 와중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기존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염가에 4년 계약을 맺으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에는 스티브 커 감독의 전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스플래시 듀오였던 탐슨의 빈자리를 채우게 된 것에 대해 커리와 함께 뛰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며 골든스테이트를 다시 우승권으로 올려놓고 싶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프리시즌 첫 경기부터 힐드는 워리어스 시스템에서 물 만난 고기처럼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9분간 3점슛 7개 중 6개를 적중시키는 쾌조의 슛감을 자랑했고 특유의 모션 오펜스에 완벽히 녹아든 모습으로 팬들의 기대를 증폭시켰는데요. 프리시즌이 큰 의미가 없다지만 6경기를 전승으로 마치고 시작한 24-25 시즌 커리어 통틀어 가장 좋은 야투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1쿼터에 주전들이 다소 주춤했던 개막전부터 벤치 구간에 등장해서 빠르게 3점을 퍼부으며 순식간에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14분만을 뛰고도 3점슛 5개, 팀 내 최다 득점인 22점을 올리면서 팀 동료들을 활짝 웃게 만들었는데요.
세 번째 경기였던 클리퍼스전에서는 패배와 함께 커리의 발목 부상 이탈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커리 없이 치러야 했던 3경기, 힐드는 평균 25점을 책임지면서 공격 부문,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12인 로테이션을 돌릴 정도로 선수단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진 워리어스의 팀 동료들도 힐드의 약점인 볼 운반과 수비를 잘 커버해주면서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득점과 3점 성공률 부문에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며 기대 이상으로 팀에 보답하는 중인데요. 골든스테이트의 초반 대진이 쉬운 편이었지만 원정 경기도 5승 1패로 무기력하게 패배한 클리블랜드전을 제외하곤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줬고 보스턴전에서는 커리와 함께 클러치 구간 지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버디 힐드가 좋은 폼을 쭉 이어가면서 모처럼 서부 상위권 자리에 오른 워리어스의 기세를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더 큰 경기에서 터뜨릴 빅샷을 기대해 보겠습니다.